부채 최종 측정 계속 보겠습니다. 리스 부채 최종 측정은 리스 부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에 대해서 현재 가치, 지급할 의무가 있는 거에 지급할 의무의 현재 가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할인율이 중요한 겁니다. 할인율이 중요하고, 리스는 이제 기간 있잖아요. 리스 기간. 리스 기간이 뭐 3년짜리도 있고 5년, 10년 있습니다. 우리 이자율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3년물 이자율하고 5년물 이자율하고 10년물 이자율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이자율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 기간이 변경되면 이자율도 다시 우리가 산정해서 리스 부채를 측정해 주는 거예요. 이런 개념 이제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 되고, 고정 리스하고 이제 변동 리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먼저 변동 리스라는 개념을 먼저 갖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변동 리스는 여기 나온 것처럼 지수나 요율, 이런 벤치마킹이 되는 지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쓰는 지수, 큰 시장에서 구하기 쉬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거에 따라서 그 돈을 내는 게 변동 리스입니다. 근데 고정 리스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내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실질적인 고정 리스를 포함한다는데, 실질적인 고정 리스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또 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정 리스라는 거는 그 단어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면 안 되는데, 뭐 10년 동안 고정됐다 이게 아닙니다. 10년 동안 고정된 게 아니라 변동 리스가 아닌 건 고정 리스로다. 이런 컨셉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고정 리스가 아닌 게 변동 리스더라. 이렇게 컨셉을 가져가시지 말고,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 리스를 외에는 고정 리스로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이해하기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증해주는 거, 보증에 따라서 지급해주겠다는 거는 당연히 이제 나갈 돈이니까 리스 부채에 포함하는 거고, 매수 선택권의 가능성이 되게 높다. 그럼 리스 부채에 포함해야 되는 거고, 조기 종료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당연히 리스 부채에 포함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처음에 이제 측정하는 거고, 매수 선택권하고 이제 리스 종료 이런 것들은 이제 결산 기간은 특정 기간마다 이제 판단이 한 번 더 들어가는 거예요.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이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다시 한번 또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변동 리스는 우리 지수율에 달라지는 변동 리스로, 지수율이 뭐냐? 소비자 물가 지수, 기준금리, 시장 대열. 그래서 시장에서 다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변동 리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변동하면서 이제 변동 리스를, 그게 아니라 이런 우리가 벤치마크 할 수 있는 게 있는 게, 그거에 따라 바뀌어지는 게 변동 리스고, 그렇지 않은 게 다 고정 리스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냐? 실질적으로 이제 최소 임차료중 매출액으로 연동해서 우리가 돈 내는 거, 이것도 고정 리스래. 연동이기 때문에 금액이 바뀌잖아요. 그런 걸 이제 변동 리스라고 표현하면 안 되고, 그런 것도 고정 리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변동 리스를 기본 개념 잡고, 그거 아닌 것들은 다 고정 리스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리스의 그 내재 이자율은 우리가 이제 리스료하고 모금자 전용 가치하고 기초 금융 자산 가치, 뭐 개설원가, 할인율을 갖게 해주는 건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금융회사, 그 리스는 캐피탈 회사, 이런 회사들은 당연히 내재율을 갖고 있는데,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 회사들, 리스 회사 아닌 그 리스 이용을 하는 회사들은 이자율이 당연히 없죠. 내재율이 없어서 한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 이용자의 실무적으로는 리스 이용자의 증문 차입 이자율을 씁니다. 그래서 리스 이용자가 비슷한 경제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 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 획득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간이라는 표현이 있어서, 리스 기간 3년짜리는 우리 3년짜리, 이제 차입을, 우리 회사가 3년짜리 뭐 장기 차입금을 차입할 때 그 해야 되는 부담에 대한 이자율, 이런 걸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실무에서 어떤 문제냐면, 실무에서 이제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들이 있어요. 무차입 경영하는 회사인데 또 리스가 있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은 할인율 구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회사들은 뭐 당좌차를 쓴다든가,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뭐 비슷한 유의 이제 나랑 신용도가 비슷한 회사의 그 이자율을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자율, 그러니까 우리 할인율 구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쉬운 게 아닙니다.
할인율에 따라서 또 이제 리스 부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쉬운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요거는 왜 갖고 왔냐면 실제 이제 리스 우리 기준서에는 없고 기준서에는 요런 표현이 없고 금융상품 기준서 쪽에 요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이런 우리 리스 신입코 도입할 때 이런 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제 현재가치 할인차금 있는데 그거는 리스냐 리스 아니냐 이런 게 있었는데 현재가치 상당액은 우리가 이제 현재가치 할인차 상당액은 우리가 리스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상권 자산할 때 복구 충당까지 했었는데 복구 충당 밑에 하나 더 추가돼서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리스로 우리가 회계 처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가치 할인차금이 가고 이자 수익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회계 처리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상권 자산 우리 리스는 회계 처리하는 게 좀 복잡해요. 복구 충당도 들어오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현재가치 할인차금도 들어오지. 그래서 이제 리스 기준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런 큰 부분 아니지만 금융상품도 있고 유물자산도 있고 송산평가도 있고 투자부동산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서를 복합적으로 하기 때문에 리스 기준서가 이제 어렵습니다. 사용권 자산의 후수증은 아까 말했던 원가법 일반적으로 원가법을 쓰고 원가 모형을 적용해서 씁니다. 보통 회사들이 이제 원가법 우리나라 회사들이 많은 회사들이 이제 실제 기준서상에서 재평가 공정가치 다 해주고 있지만 우리가 원가 모형을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다른 측정 모형도 우리가 허용해 주고 있습니다. 투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투자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사용권 자산에도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쌍을 해서 일관성 있게 이제 회계 처리하는 게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똑같이 리스도 그런 개념이 들어온 거예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유형자산의 사용권 자산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선택할 수가 있다. 요거는 선택할 수 있는 거고 얘는 적용하는 겁니다. 요거 좀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서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좀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외우고 있나 알고 있나를 묻기 위해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리스가 이제 종료 시점 이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앞에 거는 이제 평가를 어떻게 얘는 이제 내용응수 우리가 내용응수를 하는 겁니다. 내용응수를 할 때는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는 매수 행사권이 선택권이 반영되는 경우 내용응수 종료 시점까지 그 다음에 내용응수 종료일과 리스기한 종료일은 이전 날 그러니까 사용권 자산의 내용응수 종료일하고 리스기한 종료일은 이전 날까지 감가상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짧은 거 우리가 이제 사용과 리스기한 실제 내용응수하고 종료 실제 리스 기간이 있으면 짧은 걸로 하는 거야. 짧은 거. 그러니까 매수 선택권이라는 거는 행사권이 분명히 우리가 이제 리스 기간보다 더 많이 쓴다는 거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유형자산 쪽하고 개념은 거의 비슷합니다. 특별한 거 없고. 리스 부채 보겠습니다. 리스 부채. 리스 부채는 후수증은 우리가 우리가 리스를 주잖아요. 리스를 주면 리스 부채가 감소하고 그다음에 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자가 생기면 장부금을 증액하고 지급한 리스는 리스 부채 감액하고 이게 무슨 말이면 하행권 자산 처음에 이제 리스 부채 이제 인식 최초 측정은 이렇게 된 거예요. 최초 측정이 이렇게 되고 사용권 자산 후수 수증 아까 이제 감가상각 하나는 거예요. 감가상각 그래서 여기 상각비 상각무게 우리 이제 일반적인 자산의 상각하고는 비슷하게 가시면 되고, 그래서 여기 상각할 때는 이제 내용수, 그러니까 이제 내용수를 주의해서 하라는 거 외에는 특별한 거 없고, 리스 부채는 리스 부채는 이제 현재 가치이기 때문에 명목가액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 비용 생깁니다. 이자 비용 리스 부채. 이게 요 얘기입니다. 리스 부채. 리스 부채는 이자를 반영해서 정보금액을 증액하라. 리스 부채를 증액하라는 거고. 우리 리스로가 나가잖아요. 리스로가 나가면 현금이 나갑니다. 현금 등. 그 다음에 리스 부채. 이걸 하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평가 리스 변경 반영하나 고정 리스 변경을 하는 경우는 다시 측정하는 겁니다. 리스로가 나가면 리스 부채를 없애주고 현금이 나갈 때 현금 등입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실무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어떻게 했습니까? 실무에서는 16호 적용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리스로가 나가면 비용 처리한 거예요. 비용 얼마? 현금. 이렇게 한 겁니다.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무에서 이렇게 아직도 하고 있고 16호 조정하려고 이 비용을 없애줍니다. 비용을 제거해주고 리스 부채를 좋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현금하고 리스 부채를 맞춰주는 이런 식의 그 회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는 결산 조정 개념으로 리스 회계 처리를 합니다. 여기 기준서 상에서는 지급한 리스를 반영할 정보금액 감액하는데 바로 그 리스 부채와 현금 등을 없애주는데 실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16호 이전에 했던 비용을 먼저 인식하고 내가 리스 부채하고 비용을 조정해주는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SAP 아실지 모르는데 SAP 같은 이제 글로벌 ERP 같은 그 리스 모델을 그대로 쓰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약간 수정하거나 뭐 하는 회사들은 그 결산 조정 방식으로 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네, 리스 이용자는 리스 캐시를 다음 원가를 단기 손익을 한다.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경우는 수정 할인율을 쓰는데 어떤 경우냐? 리스 기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리스 이용자는 변경된 리스 기간에 수정 리스를 상정한다. 리스 기간이 변경되면 우리가 벤치마킹하는 우리가 할인 벤치마킹하는 이자율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존에 리스 기간이 3년이었는데 그때는 3년을 벤치마킹 국금채 이자라든지 이런 이자를 썼는데 5년이다. 그럼 5년짜리 이자를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 기간이 변경되면 할인율이 바뀌어서 재측정하는 겁니다. 매수 선택권도 마찬가지죠. 매수 선택권도 매수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면 리스 기간이 변동되니까 그 할인율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간이 바뀌면 할인율이 바뀐다. 이게 기본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에 이제 실무를 안 해봐서 이게 잘 와닿지 않을 텐데 그 앞에 문구가 있잖아요. 리스 기간에 맞춰서 이제 할인율 적용한다. 그게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리스 기간이 변경되면 할인율이 바뀐다. 다음 하나 같은 수정 리스를 할인해서 리스 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단종 가치 보증 지급급하기 예산의 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그러니까 금액이 바뀐다는 거죠. 리스 기간이 아니라 수정 리스를 하고 미래 리스로 바뀌는 경우는 요 금액이 바뀌는 거니까 한다. 근데 이런 중에서도 우리 요 지수나 이율이 우리가 이제 이자율 대상이다. 이자율 대상으로 바뀐 거다. 그러면 이자율이 바뀌기 때문에 할인되는 할인율도 바뀌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자율이라는 건 기간의 어떤 기간, 3년물, 4년물 하기 때문에 기간이 바뀌면 우리 리스 부채를 할인을 바뀐다. 이런 개념은 되고 리스 기간 안 바뀌면 금액이 바뀌면 금액만 할인율은 기존에 우리가 측정했던 할인율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이제 원래 할인율을 하는 경우는 이제 금액만 바뀌는 거고 수정 할인율을 하는 거는 기간이 변경이 매수 선택하니까
기간이 바뀔 수도 있잖아. 기간이 바뀌는 거고, 변동 이자에 따른 변동 리스로 당연히 이자가 바뀌니까 바뀌는 거고, 상식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리스 변경 보겠습니다. 리스 변경은 이제 계약이 이제 바뀌는 거예요. 계약이 아까 같은 거는 뭐 그 금액이 좀 바뀌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매수 선택권 같은 이제 확률이 좀 바뀌는 건데, 가능성이 계약이 바뀌는 겁니다. 계약이 바뀌는 경우는 이제 계약 범위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계약 범위가 이제 줄어드는 경우, 는 경우가 준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회계는 그 기존 계약 범위가 줄면 처분의 개념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계약이 이제 늘면 기존과 약간 성격이 다르다. 그러면 별도로 하고, 기존과 뭐 성격 별로 비슷한 거다. 그러면 기존에 포함돼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형형 자산축도 이제 있잖아요. 이게 자본적 지출하고 이제 비슷한 건데, 어떤 지출이 이제 자산에 대해서 지출했을 때 약간 이게 이제 뭐 자본적 지출 성격이라는 걸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그런 게 아니다 그러면 뭐 컴포넌트 개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런 개념이 그 리스 사용권 자산에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권 자산이 추가돼서 리스 범위가 넓어지면 별도 리스를 회계 처리한다. 어떤 조건이 또 있으면 또 증액해야 된다. 그러니까 별도 계약처럼 하는 겁니다. 근데 실무적으로 이렇게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실무적으로 회사들이 이제 시스템도 있고 그 엑셀로 하든 뭘로 이렇게 이제 리스를 관리하는데, 왜냐면 이제 기존 계약이 있고 기존 계약 코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 계약 코드가 있으면 이제 기존 계약서가 있잖아요. 기존 계약서 마스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거는 하이고 서브 마스터라고 하는데, 그래서 마스터 계약 코드 밑에 또 하나 1, 하나 2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야 돼서 생각보다 이게 말은 쉬운데 이게 실제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엑셀로 관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명확히 가셔야 될 게, 별도 리스트를 처리한다. 사용권이 추가됐고 넓어졌고 금액이 추가됐으면 우리가 이제 그 기존 계약 코드가 기존 리스트가 아니라 새로운 리스트를 본다. 우리 휴보에도 이제 비슷한 게 있어요. 기존 우리가 수익 계약이 있었는데 뭔가 이제 범위가 확정되고 금액이 기존 거보다 늘어나고 뭐 이러면은 별도 우리가 계약 못 본다. 뭐 이런 게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별도 리스트를 회계 처리 않는 경우는 우리가 리스 변경 이후에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한다. 리스 요소 비율을 반영해서 배분하는 거고, 변경된 리스기간 산정하는 거고, 수정 할인율 적용하는 경우는 수정 할인율로 수정 리스를 할인해서 리스 부채를 다시 측정한다. 그 다음에 이자율이 있으면 내재율로 하고, 내재율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증문차익 미적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똑같은데 우리가 이제 별도 리스나 별도 리스 아닌 경우는 똑같은데, 사용권 자산을 잡는 거예요. 사용권 자산 리스 부채 리스 변경하면 이렇게 하는데, 별도 리스다 하면 새로운 뉴 계약 코드 뉴를 따는 거고, 별도 리스가 아니면 기존 계약 코드에다 그냥 엎어서 하는 겁니다. 리스 범위를 좁히는 리스 변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장부 금액을 이제 줄이는 거고, 리스 이용자는 리스 이분의 전부 종류에 포함되는 차손익을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 밖에 모든 리스 변경에 대해서는 사용권 자산에 상응하는 조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리스 사용권 자산 이 10,000원 치고, 리스 부채 최초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셔야 될 게, 사용권 자산은 우리가 이제 유무형 자산 쪽에 보면 이제 상각을 하잖아요. 정액 상각이에요. 정액 상각. 리스 부채는 유효이자율법. 유효이자율법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해년도만 최초 인식할 때만 금액이 같고, 그 다음부터는 금액이 서로가 다릅니다. 금액이 달라요. 금액이 달라서 우리가 이제 리스를 처분할 때
그 리스를 쳐보면 리스 부채가 줄어요. 리스 부채가 줄고 그 리스 사용권 자산 사용권자산이 줍니다. 사용권자산이. 그 리스 기준선은 기본적으로 리스 부채 끝이 맞춰준 거예요. 그래서 리스 부채는 이거는 끝인데 그 사용권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만약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반을 뭐 줄였다, 50% 줄였다, 그러면은 이 그 처분 전 자산이 뭐 A다, 처분 금액이 리스 부채로 인한 처분금 B다. A 빼기 B하고 이거랑 A 곱하기 50%를 비교합니다. 비교해서 당연히 다르겠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사용권 자산으로 이쪽으로 오거나 하용권 자산으로 이쪽으로 오거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손익으로 인식해 주는 겁니다. 그게 이 얘기입니다. 리스 이용자는 리스의 일부나 전부의 종류에 관련되는 차손익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리스 변경되는 사용권 자산에 상환하는 조정을 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가 이제 시험에 그 계산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왜냐면 기존에는 이런 우리가 16고 전에는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그 이용자 쪽에서 아까 이제 우리 처음 할 때 그런 이용자 입장 변경에 대해서 상세한 지침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사례 문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서 보면 사례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나중에 이거 지금 오늘은 이론 파트인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문제 쪽 할 때 같이 하겠습니다. 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실제 처음에는 그 리스 부채하고 사용권 자산 동일하게 조정해주고, 그 다음에 사용권 자산을 우리 처분 비율만큼 다시 조정해주면서 차손익을 인식해준다.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